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형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은 지난번에 지난 이제 막판에 가서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청산 플랜을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집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이제 75% 이상이 찬성을 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로 했고 신규 자금을 약 4천억 정도를 일단 1분기 부채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태형건설에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태형건설이 작년 2023년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완전 자본 잠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뜻은 태형건설이 자본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찍부터 예언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이 총 차입금과 그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총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는 건 말 그대로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만큼 태형건설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2023년 작년 1분기까지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저히 부동산 PF 부실을 태형건설의 자본으로는 막아주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태형건설은 전격적으로 작년 연말에 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워크아웃을 이 산업은행 국책은행이죠. 앞세워서 일단은 받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4월 10일날 총선도 있고 태형건설이 이게 10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방송사인 SBS를 갖고 있고 해서 태형건설이 이게 파산을 하거나 부도를 내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겠지만 사람들한테 경제가 진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은 채권 은행들을 동원해서 막아줬습니다. 부도를 막아준 거죠. 그렇지만 이게 1분기에만 4,300억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또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부채들도 앞에 당겨서 먼저 채권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또 채권자들 사이에 눈치 보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생겼죠. 2023년 작년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이 실적, 이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태형건설 주식은 휴지 쪼가리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휴지 쪼가리가 된 기존 자본은 완전 자본 감자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본이 다 없어진 다음에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었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부채만 없어지는 거죠. 자본은 회계상으로만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오너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태형건설 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게 땅이라는 거밖에 없는데 땅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땅을 갖고 있어도 땅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빈 깡통이 돼버리는 회사를 이제 인수할 바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SBS라는 서울방송, 이 공중파 방송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SBS를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SBS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는 물론 이 태형건설의 지배구조 자체가 TYO 홀딩스라는
이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태형건설과 SBS가 있기 때문에 이 태형건설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SBS를 매각해서 이 돈으로 이 태형건설 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쉽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이 들어갈 때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지고 있는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화시켜 버렸어요. 그 말 뜻은 태형건설 채권자들이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에게 내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TY홀딩스는 SBS 매각을 거부할 수 있고 태형건설 자체를 법정관리에 집어넣어서 파산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최대주주인 그 TY홀딩스가 그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는 그 각각의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계약서들을 검토해 봐야겠죠. 하지만 TY홀딩스가 그렇게 법정 관리를 들어가서 파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태형건설을 파산시킨다고 할 때 TY홀딩스는 이미 태형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 보증이나 이런 책임질 것들을 많이 해결해 놨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잠정 실적 공시로 확인되는 완전 자본 잠식은 이것 때문에 이제 태형건설이 거래가 정지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태형건설을 지금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상장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채권자들도. 그래서 채권자들이 기존 주주들을 감자하고 자신들의 채권을 이제 이 자본으로 전환해버리면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때만 이게 유가증권으로 가치가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꼼수를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태형건설 주권이 상장 폐지될 우려가 있다는 거 공시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장 적격적 실질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공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상폐를 시킨다는 건 채권자 모두에게 태형건설을 회생할 수 없다, 회생하기에는 그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회생시키기보다는 파산시켜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안내, 이 태형건설 주권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 안내는 일반적으로 자본 잠식된 회사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래소에서 기본적인 인사 멘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채권단들이 상장을 유지해야만 회사 회생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제 소명 서류를 내면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상장 적격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태형건설은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고, 이것까지는 이제 벌써 실행이 됐고, 이 태형건설 자체가 경영 개선 계획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또 이것을 채권자들에게 오케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에게도 이런 고통에 대한 분담, 그리고 최대주주에게는 주식 무상감자라는 고통을 줘야 되고, 또 이게 주식이 무상감자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존 최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태형건설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홀가분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채권 은행들, 채권 금융사들이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죠. 어떻게든 변호사를 동원해서 어떤 작은 그 건덕질에도 TY홀딩스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그 별의별 짓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SBS라는 것을 매각하면 하다못해 한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태형건설 채권자들은 상당한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SBS를 담보물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TY홀딩스 측은 SBS를 뺏기긴 싫으니까 어떤 식으로 쓰든 이 채권자들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법정 관리를 기습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 무조건 태형건설은 파산이에요. 이건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파산으로 가고,
또 TY 홀딩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여기까지밖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법정관리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파산이 결정이 되면 TY 홀딩스는 완전히 이 태형건설의 부담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나름대로 양쪽에서 머리를 많이 썼고, 특히 작년 연말에 태형건설 오너 일가가 이 변호사들과 이 태양건설 내부에서 이 태양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했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로. 왜냐면 이 채권 채무 관계를 그 계산해 보면 뻔히 자본 잠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쉽게 그 전부터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태형건설은 이제 그 거래 정지됐습니다. 거래 정지됐고 완전 자본 잠식 때문에 감자로 갈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태형건설은 채권단 회의를 다시 열고 채권단 회의에서 이 TY 홀딩스 모회사 쪽 지주회사 쪽에다가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를 뭐 내놨을 때 뭐 그게 어느 정도 뭐 성의가 있다 그러면 완전 그 자본 잠식된 이 자본을 무상 감자하고 자기들이 출자 전환해줘서 재무적으로 좀 튼튼하게 해서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TY 홀딩스는 하등 뭐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협조해줄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SBS가 남는데, SBS가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M&A가 되면 M&A 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걸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 SBS 같은 경우는 지금 모회사인 태형건설이 완전 자본 잠식돼서 이제 쓰레기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회사랑 마찬가지예요. SBS 자체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 서울방송 여기는 자체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방송 사업을 굉장히, 이게 이제 라이센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SBS를 인수할 만한 회사는 이 방송법에 따라서 이 자본 규모나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 안에서만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이 SBS를 인수할 만한 회사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급하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10대 재벌 안에 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재벌들도 뭐 PEF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사업펀드들 앞에 내세워서 사업펀드들이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 사업펀드에게 돈을 대주는 건 그러니까 10대 재벌 같은 그러니까 방송법에 의해서 인수할 수 없는 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편법은 존재합니다. 그들이 SBS를 인수하고 싶어 할 만한 이유는 있겠죠. 왜냐면 방송이란 걸 갖고 있으면, 지금 요번에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부가 권력이 있는 쪽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총선같이 큰 선거, 정치적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방송사를 갖고 있는 오너가 큰 잘못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명백하게 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이제 태형건설 완전 자본 잠식은 이제 이 태형건설 쪽은 밑장을 다 보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SBS 같은 이제 우량 자산을 어떻게 뺏어낼 것인가. 이 SBS가 매각될 대상으로 나온다면 이 SBS를 누가 살 것이냐, 누가 인수하고 싶어하고 또 인수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H&M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이 닭고기 회사 하림 같은 데도 뭐 SBS 같은 경우 굉장히 탐이 나겠죠. 왜냐면 자기 광고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하림 김국 회장은 굉장히 극우적인 인사라 윤석열하고도 이제 코드가 좀 맞고 하기 때문에, H&M도 갖다 줬는데 이까지기랑 뭐하지만 하여튼 SBS를 하림에 넘길 수도 있겠죠. 하림이 인수하는데 도장값을 조금만 챙길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그 권력 실세라는 그런 쪽은 그 요번 정권 들어와서 그 대우조선 해양을 한화그룹이 제3자 배정 유상자라는 아주 특혜를 통해서 2조 원이라는 돈을 그냥 꽂아놓고 결국 다시가 자신이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우조선 해양을 가져가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 바꿔서 좀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SBS에 대한 매각 건이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태영 TY 홀딩스 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된다면 누군가 이 SBS를 사가는 그 결정권, 도장값을 챙기는 쪽은 누군지 모르지만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대를 이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만큼의 도장값을 챙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태원건설의 워크아웃, 그러니까 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과연 SBS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매각을 하겠다 하면 오늘 이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몸값이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SBS가 흑자 회사인데다가 이 라이센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사의 몸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2만 몇천 원, 3만 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모회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 경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던 주가예요. 그래서 앞에 큰 산이 지금 작년 그 연말을 전후해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 할 때, 그때 이제 SBS가 매각될 수 있다 해서 주가가 큰 산을 만들었었는데, 요번에도 그런 큰 산을 만들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알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